살다 보면 늦게 보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 괜찮다고 하시던 어머니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71세 어머니는 자식들 몰래 작은 공책 하나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평범한 생활비 장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부를 넘기다 보니 숫자보다 더 선명한 것이 보였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조용한 장부의 남은 5장면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어머니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연금 나오니 걱정 말아라. 자식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사시면서도 늘 단정하셨습니다. 반찬통은 가지런했고 정이밥솥은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더 몰랐습니다. 그 단정함이 절약의 결과라는 것을요. 자식들이 찾아가면 어머니는 꼭 과일을 깎아 주셨습니다. 사과 한 알도 예쁘게 담아 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더운 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자식 앞에서는 늘 넌 넉넉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보다 마음이 먼저 앞서는 분이셨습니다. 어머니 집 장롱 맨 아래 칸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기까지 열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 사이에 끼워둔 손바닥만한 공책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노후의 계산이 조용히 쌓여 있었습니다. 장부 첫 장에는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금 들어온 날, 관리비 빠져나간 날, 병원비 쓴 날, 처음엔 평범한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출 옆에는 꼭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달은 괜찮음, 다음 달은 줄여야 함, 지태 학원비 도와주고 싶었으나 참음. 그런 문장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물건값보다 순서를 더 신중하게 적으셨습니다. 약값 먼저, 관리비 다음, 식비는 마지막, 당신 드실 반찬보다 공과금을 먼저 챙기셨습니다. 자식 생일이 있는 달에는 더 이상했습니다. 본인 지출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대신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번 달은 애들 만날 일 있으니 괜찮음. 그 한 줄이 오래 남았습니다. 가장 먹먹했던 건 커피값 기록이었습니다. 동네 친구와 한 번 마신 믹스커피 값을 적어두고 다음 줄엔 이렇게 쓰셨습니다. 다음 주는 집에서 타 마시기. 누구에게는 지나가는 말이지만 누군가에겐 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한 잔의 커피도 마음속 저울에 올려놓고 살고 계셨습니다. 장부 중간쯤에서 자식들은 더 이상 조용히 넘길 수 없었습니다. 어떤 달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허리 아팠으나 병원 다음 주로. 미룸 이번 달 애들 집들이 선물 보냄. 어머니는 본인 몸보다 자식 집에 보낼 휴지 세트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자식들은 그제야 뒤늦게 알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의 뜻을요. 어머니는 도움을 거절한 적이 많았습니다. 돈 필요 없냐고 물으면 늘 웃으셨습니다. 너희 살기도 바쁜데 됐다. 그 말 뒤에 이런 계산이 숨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이번 달 반찬값 줄이면은 통과. 전기세 아껴서 다음 달 병원 가능. 어머니는 자식이 짐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매달 스스로를 조금씩 적고 계셨던 겁니다. 자식들은 순간 서운했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왜 말 안 하셨을까? 왜 혼자 버티셨을까? 그런데 장부 마지막 귀퉁이에 적힌 한 줄이 그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애들 오면 맛있는 것 사주고 싶음. 부모의 자존심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따뜻해서 자식 앞에서 끝까지 약해지지 않으려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그날 저녁 큰딸이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장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웃으며 넘기셨습니다. 그런 걸 왜 봤니? 부끄럽게.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자식들은 그 떨림을 처음 들었습니다. 늘 단단하고 무던하던 어머니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어서 돈 얘기 자꾸 하면은 애들 마음 무거울까봐 그랬다. 나는 그냥 내가 쓸 건 내가 정리하고 싶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자식 입장에선 왜 말 안 했냐고 묻고 싶었고, 부모 입장에선 그래서 더 말 못한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생긴 거리였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아들을 달래셨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쓴 게 아니야. 안 잊어버리려고 쓴 거야.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그 장부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는 걸요. 버티기 위해 쓴 장부였고 자식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붙잡아두는 끈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 이후 가족은 돈을 주고받는 방식부터 바꾸었습니다. 무턱대고 드리는 용돈이 아니라 어머니가 부담 없이 받으실 방법을 먼저 상의했습니다. 관리비, 자동이체를 함께 점검했고 병원 예약도 미리 챙겼습니다. 어머니가 싫어하실까봐 조심했지만 이번엔 설명을 바꿨습니다.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정리하는 거라고요. 어머니도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전보다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참는 대신 상의하셨습니다. 장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메모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번 달은 딸이 병원 같이 가줌, 아들이 전기, 밥솥 바꿔줌, 손주가 와서 반찬 다 먹고 감. 숫자 사이에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가족의 눈빛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더 자주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어떠세요? 진짜로 괜찮으세요? 어머니도 예전처럼 습관적으로 괜찮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허리 아프다. 이번 달은 병원 먼저 가야겠다. 그런 말이 오가자 집안 공기가 조금 더 솔직해졌습니다. 장부 한 권이 가족의 말투를 바꿨습니다. 부모는 종종 괜찮다는 말로 사랑을 감춥니다. 자식은 그 말을 믿으며 안심하려 하지요. 하지만 늦기 전에 한 번 더 물어야 합니다. 정말 괜찮으신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장부 하나처럼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이야기와 함께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